국민의힘 소식이에요. 어제도 하루 종일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국민의힘이 시끄러웠어요. 예. 어제 아마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고위에서 제명안을 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실제로 제명을 하지는 않고 이후에 이제 윤리위에 재심으로 넘겼거든요. 알아보니까 장 대표가 최고위 직전까지 제명안을 상정할 계획을 있었다. 그런 결심이 섰었다. 그런데 직전에 오전 내내 새벽부터 당내 반발이 심해지면서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논의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꿨다는 게 10일간의 그 재심 신청 기간을 두고 재심 신청을 해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징계 의결이 강행이 됐다면 장 대표 체제 붕괴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장 대표 체제가, 그러니까 장동영 체제가 허술하기도 하고 허약하기도 하고 당내 반발이 또 그만큼 심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제 재밌는 장면이었던 게 뭐 재심 기간 10일을 보장해 준다. 이거를 굉장히 막 선심 쓰는 것처럼 뭐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코미디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해당 징계 대상자는 난 재심 안 할 거다. 시간 낭비 안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재심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굳이 재심할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하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장 대표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법적인 절차적인 흠결을 보완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심 기간도 보장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가처분에 가게 되면 원래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결정에 대해서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만큼의 뭐 중차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개입을 해서 가처분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재심 기간을 10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소명 기회도 없이 뭐 이렇게 됐다. 라는 부분들이 강력히 주장되면 법원에서 이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재심 기간도 보장해 주는 걸로 절차적인 흠결 뭐 이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심 기간 보장해 주는 건 한동훈 전 대표 위하는 게 아니고 이 징계의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산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려를 해서 아마도 이제 재심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로 좀 바꾸면서 시간을 벌은 거로 봐야지 이게 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유화의 손길이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저는 전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의 변수는 지금 장동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단식이라는 변수를 조금 놓고 보면 무조건 가처분은 가는 거고 그리고 가처분을 가게 되면 절차적인 흠결들을 꼬집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 꽤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가처분 신청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게 한 2번 막 수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나왔다가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가 조금씩 바뀌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결국 제명이라는 징계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사실 행위인 건데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막 수정이 되는 것 이거를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판결문 써놓고 판결문을 막 수정하는 거예요. 이건 절차적으로 이게 맞나라고 의문을 삼을 수 있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뭐 결정문이 수정되는 것 뭐 그다음에 소명의 기회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절차적 흠결을 강하게 주장을 할 거고 저는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거 다른 가처분에 비해서는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웬만하면 정당의 것은 가처분 개입을 안 하지만 개입을 안 하고 그 정당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 절차적 흠결이 있을 때는 개입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참 재밌는 게 만약에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제명이 없어지는 그게 또 아닌 것이 만약에 그래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뭐 결정문에 썼다고 해봐요. 법원에서 뭐 소명의 절차도 안 줬고 이거 뭐 결정문도 수정됐다 이런 걸 문제 삼으면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당이라는 절차 흠결이 있으면 그 절차를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건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그래서 참 가처분은 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될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보세요? 정치로 풀었어야 했죠. 근데 물론 시기를 놓쳤지만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했는데 저는 이 정치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둔 게 장동혁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로 풀기 위한 시간마저도 지금 완전히 기회마저도 뺏겨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딱 받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어떤 지지자들이 막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어쨌든 뭐 징계 과정 중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징계 결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갑자기 피해자의 입장이 돼버렸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단식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 측의 지지자들도 지금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거든요. 윤호개인 세력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단식하는 대표에게 가서 대표님 징계 취소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대표님 체제 흔들립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단식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단식은 정말 꼼수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옛날에 예. 필리버스터의 추억을 지금 다시 한번 그때 얻었던 이점을 다시 되새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당시 돌아보면은요.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발언, 윤석열 옹호 발언 때문에 당이 좀 흔들렸거든요. 그것을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하면서 돌파했다라고 본인들은 자평하고 사실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때 한동훈 전 대표도 수고했다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손을 내밀었다 이런 표현도 썼었고요. 손을 내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번 단식도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이 분란의 상황에서 굶고 있는 당대표한테 그렇죠. 이거 좀 해결하라라고 네.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심의 이 재심 절차가 열흘 뒤쯤에 있거든요. 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열흘 뒤까지 굶고 있으면 열흘 뒤까지 굶고 있으면 그 재심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 그래서 제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제 오늘처럼 굶고 있는 당대표 그것도 열흘짜리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한테 돌을 던지지 못한다라는 계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꼼수입니다. 그런 계산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꼼수를 중첩적으로 겹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내세운 게 통일교 특검을 내세웠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받는다고만 하면. 그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통일교 특검을 더 반대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교 특검을 그래 좋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 특검 받겠다. 그래 신천지 나중에 하자라고 만약에 받아버리면 당 내부에서 벌벌 떠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아니 그리고 그럼 단식을 풀어야 되잖아. 예. 특검을 받은 거죠. 특검이란 성과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의 분란을 본인이 단식하면서 잠재우고 동시에 열흘 안에 특검이라는 과실도 얻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여야 수사가 다 들어갈 텐데요. 장동혁 대표가요. 측근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당내에 있는 주자들,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들 이야기하면서 뭐 오세훈 뭐 등등 이제 지방선거 5월, 6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냐? 그분들은 5월, 6월을 보면서 사느냐? 나는 오늘만 산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기 있는 자기 나름대로요. 그렇죠. 그런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식 관련돼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비아냥 쪽, 조롱 쪽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약간 이게 꼼수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랬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릴타임으로 왜 저런지가 너무 빤히 보이니까 어제도 말씀 나눴죠. 사실 언론이나 밖에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진심으로 본인들의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어제도 본인들만의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막 엄청나게 비장하게 막 얘기를 해요. 뭐 나라 민족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걸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너무 비장하게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거기에 몰입이 돼서 네. 정말로 본인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장도혁 대표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긴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사실은 장도혁 대표 열을 굽는 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은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고 제가 필리버스터 당일도 말씀드려볼까요? 24시간 네. 24시간 24시간. 그렇죠. 보통 기록을 24시간. 세웠죠. 기록입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보통 당대표실에 가거나 본인이 쉴만도 한데 그날 끝나자마자 점심 일정을 2개나 했습니다. 제가 그중에 하나 만나기도 했거든요. 정말 쌩쌩합니다. 대단한 대단한 체력이 대단하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이네. 만난 기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필리버스터를 한 사람의 표정과 낯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진짜 듣던 대로 에너지 넘치고 이 권력욕 욕망이 굉장하구나. 그래서 이번 열흘도 뭐 언론에서 조롱하건 말건 아니면 이게 꼼수라고 하건 말건 관철하고 말겠다. 본인 스스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 단시간은 표면적 이유가 이제 그 특검이잖아요. 예. 통일교 특검하고 이제 그걸 받아라. 그리고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을 받아라.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죠? 결론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교 특검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천헌금 특검은 받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오늘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경찰 수사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 수사를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하자고 해도 여권에서도 그냥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특검 갈 때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일단 시간을 좀 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교 특검은 세모표 그리고 공천헌금 특검은 좀 어려운 상황. 그런데 단식은 통일교 특검만 받아도 푸는 것으로. 왜냐하면 열흘이면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말미를 보는 것을 그렇게 전망은 하고 복잡한 있습니다. 산술식을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연구를 좀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흘 뒤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는 거.